그리고 수용에 대한 내용도 양도라는 건 아시겠죠? 수용에 대한 내용은 양도. 이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고 그리고 보상금 받죠. 대가성 있는 경우로서 수용에 대한 양도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개인이 법인에게 물건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법인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받습니다. 그럼 대가성 있는 거래니까 이 내용도 양도 해당되겠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이유로서 소유권 이전시켰던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이전된 주체가 법인이죠. 법인의 소득이에요. 그럼 이때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가 적용되는 거지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소유권 넘겼던 주체는요 개인이 돼야 돼요. 그런 이유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연결시켜요.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배웠냐면 부담부 증여 배웠어요. 여기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만 끊어보세요. 끊어볼 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었다면 여기에서 이 부자가 쥐어줄 부자예요. 부담을 쥐어주고 물건으로 소유권 넘긴다 라는 내용으로서 부담부 증여인데 어떤 부담을 쥐어주냐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쥐어주고 소유권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그럼 뭘까요? 아까 팔다가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 했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팔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팔다죠. 이건 어때요? 빚 갚았죠. 뭘까요? 양도 됩니다. 양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 채무 외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나머지가 증여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공생되는 단어인데 증여세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끊어봐야겠죠. 끊어서 부담부가 뭐다? 채무로서 양도. 이게 정확하게 드릴게요. 정확한다면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양도로 본다. 부담부 증여로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이외 나머지는 증여로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봐야 되겠죠. 끊어봐서 채무로 끝났다면 양도, 채무 외 나머지는요 증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 내용 결과적 내용으로서 A에서 B였으니까 경과로 설명할게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받았음으로써 은행은 자기가 받을 금액을 이 토지 등기부에 적어줘요. 받을 금액이니까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5억이었으면 5억 이렇게 적었다 합시다. 자, 이랬을 때에 A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빚이죠. 은행은 채권이고요. 빚에 대한 이유로서 A의 입장으로서 채무 금액이 5억인데 이 5억 금액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시가가 15억 됐을 때에 이 토지를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B 증여 받아야 안 받아요? 증여 당연히 받겠죠. 이런 일만 날마다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받겠죠. 받았으면 뭐까지 안겨받았을까요? 채무. 안겨받았죠. 그럼 이제 A 입장 보세요. A 입장으로서는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죠. 5억 갚았잖아요. 이게 뭐다? 양도 되고 나머지에 대한 내용의 10억은 뭘로? 증여다. 이겁니다. 이 내용으로 되는 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끊어보라는 얘기죠.
이제 문장 가볼 때 문장에서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뒤에 애가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그때는요. 양도. 되겠죠? 다시 부담부 증여로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이외 나머지 채무 외 제외된 금액 어떨까요? 그 말은 뭐예요? 양도가 아니다. 증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연결하여서 이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내용과 연결합시다. 배우자 간 그리고 직계, 존, 비속 간 직계, 존속하면은요 내 윗대 직계, 비속하면은요 내 아랫대 직계, 존, 비속 간 하였으니까 가장 대표적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일반적 경우부터 먼저 합니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돈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돈 안 받는 게 일반적인데 증여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특수경우로 합시다. 특수경우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 줬어요. 그럼 은행하고 입맞춤 돼야 안 돼요? 입맞춤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내용은 뭘로?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서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장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대가, 입증 이 말이 있어요. 그때 끝말은요.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경매 그랬어요. 경매 이랬으면요. 자, 경매는 어디서 합니까? 법원서 하죠. 법원에서 돈 줬다는 것을 입증해 주죠. 그러니까 돈 줬다는 걸 입증하니까 이것도 뭘로? 양도로 할 거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파산 선고 이 말이 있어요. 이 파산 선고란 말은 법원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럼 법원하고 입맞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도 빚 갚았죠. 그럼 뭘까요? 양도, 대가성이 있는 거래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 넣으면서 교환 나왔어요. 교환되면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꿨다는 것이 입증되죠. 등기부로 적어졌으니까 이도 입증되는 내용으로서 양도입니다. 이제 문장에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나오면서 대가 입증, 그렇지 않으면 경매, 아니면 파산 선고, 아니면 교환 이 단에 있으면 이 단을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이 말이 있고요. 뒤에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가 적어져 있지 않고 다른 단어로 적어졌어요. 그럼 그때는 뭘로? 증여 추정입니다. 증여 추정된다. 라는 으로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부담부 증여. 이러면 어떨까요? 끝말은 뭘로? 증여 추정. 방금 제가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하였으면서 부담부 증여 그랬죠. 그러니까는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이 아닌 다른 단어로서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끝말은 뭘로? 증여 추정입니다. 좀 더 문장을 길게 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부담부 증여로서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끝말은 뭘로? 증여 추정. 되겠죠?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자, 한번 거기에서 위인물 보세요. 위인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왼쪽 보시면 숏 이응 나오죠. 이응에서 밑에 있는 박스 배우자, 직계, 좀 비속관, 양도시, 양도로 보는 경우 적어졌으면서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경매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양도. 거기 문장에 있는 글자들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웠다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다 암기할 수 있어요. 저 같은 똘은요 멍청해가지고 다 못 외워요. 뭔만 찾냐? 단어 찾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단어 끼었어요? 파산, 선고, 양도. 세 번째 공매 나왔죠. 양도. 네 번째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거기에서 글자가 교환 나왔죠. 뭘까요? 양도. 또 그 밑에서 처분한 금액으로 지급한 사실 입증 나오죠. 뭘까요? 양도. 그러면 그 단어가 없는 문장은요? 증여, 추정. 구별되시겠죠? 이런 예로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무상 단어에 대한 내용은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겠죠. 대가가 없는 거니까요. 양도가 아닌 경우 어떻겠죠? 그래서 무상 나온다고 할지 아니면 상속 그렇지 않으면 증여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만 조심하시고요. 하나만 조심하실 것이 뒤에가 매도, 매각 이 말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매도, 매각 이 말이 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 없이 상속 아니면 증여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해요. 한번 해볼까요? 상속, 부동산을 상속받다 했어요. 어떨까요? 부동산 상속받다. 그러면 어떤 단어만 있어요? 상속. 뒤에 매도, 매각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되겠죠. 다시 해볼 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뒤에 뭐 있어요? 매각. 뭘까요? 양도. 되겠죠? 또다시 부동산을 증여받다 그러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증여받다 하였으니까 증여만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다시 해볼까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양도. 뒤가 매각, 매도 나왔잖아요. 양도는 돼요. 그걸 할 수 있겠죠. 또 해볼까요?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 어떨까요? 양도가 아니다. 매각, 매도 없잖아요. 양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증여입니다. 증여이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이게 왜 양도인지 아닌지 이제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 뒤에가 매도, 매각 이 말 나왔으면요. 그때 뭘로? 양도. 그 말이 없이 상속 단어 아니면 증여 단어 있으면요.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명의신탁 그랬어요. 명의신탁. 이거 많이 들어봤죠? 민법서 들어봤을 거예요. 명의신탁은 뭘로? 증여. 증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문장이 지문이 명의신탁 이렇게만 나왔다면 아주 작게만 나왔다면 좋아요. 그런데 길게 나와요. 한 문장으로서 몇 줄이 나오냐면 2줄, 석 줄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문제를 풀려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합시다. 간단하게 문장에서 신탁 단어 있으면 이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세요. 무조건 양도가 아니다 하십시오. 신탁 단어와 교환 단어가 겹쳤다면 그때에 대해서 신탁이 우선이에요. 신탁이 우선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신탁 단어 보자마자 양도 아니다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으로서 유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어떨까요? 저는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냐면 민법생이 잘 알아요. 저는 모르고 아는 건 이것만 알아요. 신탁 단어 나왔죠? 그러니까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담보 이 말 나왔어요. 담보. 그럼 담보 제공하였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담보 나오고 뒤에가 경락되어 경매란 말이 없단 거예요. 경매는 없으면 그때는 뭘로? 양도가 아니다. 경매란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뭘로? 양도. 그래서 되겠죠. 또 경매란 말이 있는데 뒤에가 자기 경락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그럴 수 있겠죠. 담보 이렇게만 나왔다면 양도가 아니다. 또 다시 문장에서 양도 담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울 때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라고 배웁니다.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자 여기서 양도의 뜻이 뭐였어요?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사실상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법서 배웠겠는데 간결하게 저희 경영학적 내용으로 설명해 줄게요.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는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같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가정합시다. 저희 경영학적 내용을 합니다.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순이의 건물이었어요. 짱순이의 건물이었고 그 짱순이가 빚이 7억 있었어요. 이 7억 금액을 짱순이가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짱순이한테 가서 빚 갚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짱순이가 1년만 참아주라 이렇게 하니까 채권자는 그래 너의 말대로 1년 참아줄게. 그 대신 너 간판 내래. 내 간판 올라갈게 하면서 채권자 간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의 등기부에다가 글자 그대로 약속기간 적어줘요. 약속기간으로서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또 이자율에 대한 것도 다 적어줍니다. 여기까지를 보고 양도 담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이 사이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들어가 볼 때 이 사이 기간에서 짱순이가 빚 7억을 갚았어요. 그랬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짱순이가 슬 나오겠죠. 슬 나와가지고 채권자 물리치고요. 짱순 그래요. 그럼 이제 볼 때 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이 누가 숨어져 있어요? 짱순 숨어 있죠. 그럼 이 건물은 짱순 거다 채권자 거다? 짱순 거예요. 짱순 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서류상으로서만 누구가? 채권자 거. 실질적 소유권자는요. 짱순. 이게 뭐냐? 양도 담보. 그럼 양도 담보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럼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간까지도 짱순이가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넘어갑니다. 뭘로? 대물 변제.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장에서 볼 때에 담보, 양도 담보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 뒤에서 연결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이다. 이 단어가 있으면요. 그때는요. 양도.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봤어요. 문장 쭉 가보니까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분할 나왔어요. 분할. 이 말은 공유물의 분할, 재분할, 재산 분할을 말합니다. 분할 나왔으면 이건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는 거죠. 재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서요. 설명해 줄까요? 자, 이거 간단하게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봅니다. 균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3분의 1씩 이렇게 사이좋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큼을 분할 등기했어요. 그러면 분할 전과 분할 시점에서 소유권의 변화 있어 없어요? 예전도 3분의 1이죠. 분할했던 시점에서도 3분의 1.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에 B와 C가 이렇게 공동으로서 사이좋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지. 찢죠. 재분할 하였으면 3분의 2씩 가지고 가죠. 그러면 소유권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재분할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그러고 되겠죠. 그런데 C가요. 자기 지분 10%만큼을 여기 B에게 소유권 넘겨줬어요. 대가 바꿔요. 그럼 어떨까요? 양도.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문장에서 분할 이렇게만 나왔다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서 이 말이 있어요.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요. 양도. 그때는 양도다. 이런 예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환지 처분이에요. 여기에서 문장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고 뒤에서 환지 처분 이 말이 있고요.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는 지목이 변경되다, 지번이 변경되다 이 말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이 뒤 내용 보지 말고요. 앞도 보지 말고 환지 처분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또 다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채비지 배웠겠죠.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요 큰 개념에 대한으로서 볼 때 저는 설명은 채비지를 하겠으나 아는 것은 보류지로 아세요. 보류지의 충당에 대한 내용도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해 줄게요. 설명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A라는 사람 요 토지에 대한 내용이 밭인데 이게 A 소유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있는 소유권자들은 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다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줘야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향할 수가 있음으로써 A도 이 밭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겼어요. 이랬을 때 A 너 소유권 이전이니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러면 A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얘가 취득이 아니겠죠.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에게 환지합니다. 요 한자가 밭을 환, 요 지자가 땅지, 지목을 바꿔서 사업 시행자가 준다는 얘기예요. 자, 대지로서 줬다. 이랬을 때에 사업 시행자 너 소유권 이전이니까 너도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러면 사업 시행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사업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아니죠. 양도 아니고요. 취득이 아니에요.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이 요 그림이 바로 환지 처분이에요. 그럼 환지 처분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뒤에가 당연히 어떤 말 나올까요? 지목 변경. 또 뭐 나오죠? 지번 변경.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내용 볼 필요 없고요. 또 다시 요 그림을 보니까 이거 교환이죠. 밭에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 받았잖아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았죠. 교환이에요. 교환이니까 쌍방 모두 둘 다 양소세 납부해 이런다면 여기 A와 사업 시행자는 뭔 소리? 나 도시가업 사업 안 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가업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환이지만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겠다. 이게 환지 처분입니다. 내용 아시겠죠? 환지 처분 이 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냥 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A에게 대지로서 주는데 이 밭의 가액 전체로 줄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대지로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 시행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채, 비, 지입니다. 이 채자가 대체할 채, 요 비자가 비용 비. 이게 땅, 지. 그럼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 이 내용이 바로 채비제예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물론 땅 파야지. 저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으로 긁어내야 되면 포크레인 비용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비용을 현금 대신에 뭘로 받겠다? 땅으로 받겠다. 그럼 이건 뭘까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니까 A 너 이제 양소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뒤통수 2대 맞았으니까 나 양소세 납부할 바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물 변제이나 양도를 보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채비지. 넓게는 뭐였을까요? 보류지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A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B한테, C한테 받겠죠. 받았으면 B한테 받았을 때 채비지 넣어줘야죠. 넣어주니까 뭐랄까요? 충당. 또 C에 넣어주면요? 충당. 이거 되겠죠. 넓게는요? 보류지 충당은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조심하실 점에 대한 일로서 환지의 매각 그랬어요. 환지의 매각. 이 말은요. 요 대지를 팔았어요. 언제 팔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파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환지의 매각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양도. 또 다시 보류지 매각 이렇게 나와도 여기다는 뭘로? 양도. 양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또 연결합시다.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배웠냐면 가만지 배웠죠. 가만지. 가만지란 말은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만 받았다 합시다. 이만큼만 받았다. 이렇게. 그랬으면 이만큼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고 청산금 받죠. 청산금이 곧 뭐냐? 현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았죠. 뭘까요? 양도. 그래서 가만지 자기 받은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 나왔다면 그때는요. 양도. 자 반대로 증환지 그러면요. 증환지. 증환지란 말은 얘가 증가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자기 받은 권리 면적이었을 때 이만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만큼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뭘까요? 증환지. 증환지로서 이때는 취득. 취득세 납부하는 거지 양수 납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매, 원인, 무효 소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여기서
매매 원인 무효 소 이만 나왔으면 뒤에서는 소유권 환원 이란 말은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단어만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매하였던 원인이 소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돼요. 왜 무효가 될까요?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거든. 법을 어겼으니까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것 자기가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서는요 소유권 환원 이 말 나와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매매 원인 무효 소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요. 여기는 법을 어긴 경우죠. 이제 법을 어기지 않는 내용으로서 적법하게 이 말이 맨 처음부터 있어요. 그랬으면 여기 뒤에 이 대한 내용 보지 마세요. 봤다 그러면 여기서 또 혼동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법에 맞게끔 소유권이 넘어간 거니까 끝말은 뭐다? 양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양도인 경우, 양도 아닌 경우 다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든지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어요. 이제 문제로서 한번 수탁시켜 봅시다. 문제 수탁시켜 볼 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요약집 있는 문제부터 해보죠. (89페이지에서) 박스에 있는 거 소득세법상 이렇게 소득세법상 나오면은 양도소득세 생각하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인 것은 이제 인 것이죠.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그럼 양도가 아니다. 2번 부담부 증여 나왔죠. 거기 쭉 가니까 채무 나왔죠. 더 가니까 제외. 그러면 채무 외 나머지죠. 뭘까요? 증여.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3번 거기에 쭉 가니까 양도 담보 나왔죠. 더 가니까 채무 불이행 단어 연결됐죠. 끝말은요. 양도.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문장 다 읽어줄까요? 그냥 단어만 뺄까요? 단어만 뺍시다. 문장 다 읽어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손해냐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 대해서 단어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단어만 빼주면 거기에서 이제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도 단어가 보여요. 그러기 위해서 단어만 읽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경매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본인 재취득. 그러면 자기 경락이죠. 그러니까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되겠죠? 다시 유인물에서 문제가 더 있으니까 유인물에 있는 문제를 더 풀어줄게요. 2페이지 보세요. 유인물 2페이지 밑에는 숫자가 2라고 적어진 것. 거기에서 박스에서 문제 1번 양도소득세 옳은 것 1번 거기에 쭉 가니까 환지 처분 나왔죠. 그러면 끝말은요. 양도 아니다. 그런데 양도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담보 나왔죠. 그 밑에 줄에 채무 불이행 나왔죠. 그랬으면 끝말은요. 양도. 그런데 양도 아니다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지상권 양도는 과세 대상 아니다. 지상권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해야 맞겠죠. 4번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과세 표준과 구분 계산한다. 구분 과세다. 맞죠?
양도소득은 구분과세, 혼자 따로 과세다. 4번이 답.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신탁 나왔죠. 그 다음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옆에서 오른쪽에서 3번에 대한 내용은 방금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요약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풀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6번 갑니다. 6번 문제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기억, 거기에 쭉 가니까 보류지 충당. 양도가 아니다.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토지,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상환 단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부동산 나왔죠. 그러면요 양도. 그 다음에 디귿에서 거기 쭉 가보니까 끝에서 분할. 양도다 양도 아니다. 분할 나왔으니까 양도 아니죠. 양도 아니고요. 니을에서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한 경우 양도. 미음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판매 목적 다가구주택 양도.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판매 목적. 그럼 이건 종합소득세 장사잖아요. 종합소득세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아닌가 했으니까 기억에 대한 내용과 디귿에 대한 내용과 미음 답하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연결해 드릴게요.